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신념으로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이 질서를 파괴한 데 대해서 통분하고, 그래야 내일은 더욱 밝은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염원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해외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10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7일 보궐선거는 왜 있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그리고 제2도시 부산의 시장, 문재인 정권이 내세워 당선시켰던 이 두 곳의 시장이 한결같이 성범죄로 인해서 서울시장 박원순은 자살을 했고, 부산시장 오거돈은 사법 처리를 당했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범죄자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동방예의지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고 이제 글로벌 전 세계적인 가치 규범에 비춰서 대한민국이 G10 국가의 초청을 받을 정도로 국력이 신장됐고,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수도와 제2도시의 시장이 성범죄자가 되어서 보궐선거가 있게 되느냐? 해외 토픽을 장식하고 있어요.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손상시키고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발표된 미 국무성의 인권 보고서 중에 부패 지수를 가늠하는 각 나라의 사정들을 소개했는데, 대한민국 난에는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그리고 수도 서울과 제2도시 부산의 시장이 성범죄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치러졌다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반포가 됐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했다.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한 것은 우리 5천만 국민을 부끄럽게 한 것이다. 5천만 국민, 좁히면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을 부끄럽게 했다. 누가 부끄럽게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과 그 핵심 실세들이 내세운 시장직을 가진 자들의 이런 범죄 때문에 우리를 부끄럽게 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당연히 정권, 문재인 대통령과 그 권력 실세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당헌까지 개정해 가면서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후보를 낼 수 없다라고 하는 당헌 규정을 넣은 것은 문재인 씨가 당 대표로 있을 때 그러한 당헌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얼렁뚱땅 날치기로 당헌을 개정하면서 그 조항을 삭제하고 후보를 내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당에서 하는 일이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란 자는 우리는 오히려 당헌을 개정해서 후보를 내세움으로써 정당한 심판을 받겠다. 여러분, 말 장난이 지나쳐도 이렇게 지나칠 수가 있습니까? 어느 유희라는 말이 있어요. 어느 도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들에게 적용될 단어입니다. 어느 도단을 그냥 예사롭게 구사하는 이 못된 정권. 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산시장 오거돈의 성추행 범죄는 작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발생했고, 피해자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다고 한다면 4월 15일 선거 전에 그 사건은 폭로가 돼가지고 그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부산 시내에서 민주당 후보가 5명이 당선되는데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전국 선거에도 심대한 영향을 줘가지고 170여석을 당선시키는 이런 일도 방지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권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권력 실세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4.15 선거 이전에는 이 사실이 폭로되지 않도록 상상금때 할 수 있는 모든 강압적인 수단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래야 문재인 씨가 설립했던 공정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법무법인 부산이라는 곳에서 오거돈 씨가 공정하기를 4월 15일 선거 끝나고 4월 30일 날 내가 사퇴하고 그것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모든 사실을 고백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피해자를 달랬습니다. 11달이 지나고 3월 23일 지난주에 1차 공판이 비로소 열렸습니다. 11달 만에 기소도 늦게 되고 재판도 늦게 열리고 그리하여 지난주일 3월 23일에 첫 공판 기일인데 이거를 오거돈 측에서 연기 신청을 해서 4월 7일 이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 오거돈 변호인단의 주임 변호사가 공정 업무를 맡고 있는 문재인 씨가 설립한 법인 부산의 소속 변호사이고 그 정모 변호사는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김영춘 선거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앞장서서 선거를 이후에 재판을 연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대리인을 내세워가지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얼음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핏줄이 메마르고 숨통이 막힐 지경이 됐는데 이제 다시 이 재판을 연기한다는 게 나를 2번, 3번 죽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공분을 느끼고 이러한 만행에 대해서 그래요 이러한 것을 앞장서서 주도하는 자가 민주당 부산시장 선거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정권 전체가 조직적으로 이 선거 연기에 관여하였고 이런 엄청난 사법농단이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이 자살하고 난 다음에 어찌 됐습니까? 그 피해자를 2차, 3차 가해 행위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고 피해 호소인이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뜻은 그 피해가 불확실하다는 뜻이고 억지로 과장해서 거짓으로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 하는 뜻이 함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피해자인지 애매하다는 뜻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그 6자에 숨겨져 있습니다. 민주당 실세 국회의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주장을 했고 거기에 앞장섰던 여성의원 셋,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일부러 이름을 기억을 하고 왔어요. 그 더러운 이름을 내가 왜 박찬종이가 기억해야 하는지 그 기억해 왔어요. 메모 안 하고 왔어요. 남인순, 고민정, 그리고 진선미 요 셋 외우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지하철 타고 오면서 중얼중얼하면서 외워왔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이름 남인순, 고민정, 진선미 이 사람들이 지금 박영선 선거 캠프의 공동위원장이고 그 이전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말을 창작해낸 장본인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선대위원장에 섞여 있느냐 하는 항의가 있으니까 눈치 빠른 박영선 후보는 기자를 했기 때문에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 그러니까 선대위원장 자리에서 일단 물러세웠지만은 그 흔적이 지워지겠습니까? 그리고 곧이어 지난주일에는 난데없이 1기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을 큰 소리로 토해냈어요. 도대체 박원순 시장이 무슨 몹쓸 짓을 했단 말인가? 무슨 몹쓸 짓을 했단 말인가? 그는 청렴결백한 시장이며 호텔이나 고급 식당에서 시 방공비를 쓰지 않는 청렴결백한 시장이다. 무슨 몹쓸 짓을 했단 말인가? 여보시오 임종석 씨, 청렴결백한 사람이 4, 5년에 걸쳐서 희화 여성 직원을 성추행을 한단 말입니까? 그 성범죄 행위가 그래 청렴결백한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고개를 꽂혀들고 당당히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친한 애국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후보 중에 누구를 당선시켜야 된다, 이 선거가 아닙니다. 자,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자각증세도 없고 그래야 성범죄 선거가 있게 한 그 장본인들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4년 동안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껍데기로 만들어버렸어요.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삼권 분립을 훼손했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해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집값 파동은 전적으로 이 정권의 잘못입니다. 그런데도 앞에 정권 탓으로 어떻게든지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는 한미 동맹 체제가 훼손됐고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도 훼손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저께 천안함 폭침 11주기 기념식 상에서도 추도식 상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나무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핵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 실세들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안보 체제를 빈 깡통으로 만들어가지고 김정은으로 하여금 남쪽으로 내려오는 꽃길을 열어주는데 골몰한 사람들입니다. 꽃길을 열어준 사람들입니다. 이런 반역적 매국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더 여러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성범죄자로 인해서 치러지게 되는 선거고 그 성범죄자를 공천하고 시장으로 내세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이 책임을 져야 할 선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가 시장에 적합하다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1년짜리 시장 4월 7일 이날은 우리가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으로서 국민 정안권을 행사하는 날이라 해야 됩니다. 투표일이 아닙니다. 국민 정안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과문은 막아놨지요. 잘 됐습니다. 4월 7일 우리는 모두가 투표장에 가가지고 투표지를 총알로 생각했어. 그게 어디에 찍으면 이 정권에 대한 총알이 되고 정안권 행사가 되는지를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국민 정안권 행사에 실패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저들의 획책에 의해서 성범죄 잠재적 혐의가 있는 자들을 서울과 부산시장에 내세운 것도 결국 투표 행위인데 그것도 결국은 국민들이 찍어가지고 그들을 시장으로 내세웠다. 그런다면 국민 우리 전체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네가 잘못이 있느냐 내가 잘못이 있느냐 이 집단 반성을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월 7일 이후에 우리가 집단 반성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입니다. 국민 정안권의 1차적 승리가 오는 날을 저는 확신하고 기원하며 여러분들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